여름이 찾아온 도시엔 여전히도 익숙한 풍경이 가득하다. 더위를 모르고 강가에서 조깅을, 농구를 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는 에어컨을 잔뜩 틀어놓고 집에서는 에어컨 트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치킨과 맥주와 함께 야구 중계를 즐기는 오늘의 도시인들. 올해의 여름 도시엔 낯선 풍경도 있다. 조깅을 하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챙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 또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괜시리 불안한 어떤 사람들. 참 불편한 추억이 되겠지만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2020년의 여름 도시. 시원한 바람과 더운 바람이, 답답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잊을 수 없는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름 도시인들. 헤비라가 함께합니다. 헤비케이 헤이비드 라디오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비드 라디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헤비라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언박싱 어김없이 코너지기 김산, 구영준님과 함께하고요.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 우주님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던 택배가 집으로 왔을 때처럼, 집으로 온 택배를 조심히 열어봤을 때처럼, 그때와 같은 기쁨 또 설렘으로 음악을 소중히 열어보는 시간, 구영준, 김산과 함께하는 풍성하게 준비한 뮤직 언박싱 개봉합니다. 반갑습니다. 헤비라 에피소드 13 뮤직 언박싱 코너지기 김산, 구영준 씨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영준 씨 어떻게 지냈나요? 이제 드디어 좀 집 네. 안에서 있는 게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또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좀 불안해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그랬고, 집에서 그냥 작업하고 새롭게 요새 취미로 요리를 좀 해보고 있어요. 요리를 해서 만들어 먹고. 어떤 거부터 시도를 했나요? 최근에 한 거는 감바스를 했습니다. 감바스? 네,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레시피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리하면서 자취를 네. 또 한껏 즐기고 있는 영준 씨였고, 산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도 최근에 요리를 좀 해봤었거든요. 떡볶이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집 앞에 망원시장 나가가지고 장 보고 그렇게 요리하는데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네,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 한강에 나가가지고서 그거를 장사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자신감이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근자감인가요? 네, 근거 있어요. 한번 그래요? 나중에 한번 요리한 거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된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우주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헤비라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다들 이렇게 근황 얘기하시니까 입이 너무 간지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반갑습니다. 유재유 우주라고 하고요. 네.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혹시 저희 방송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섭외를 네. 말씀드린 게 모든 게스트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섭외 연락을 드렸던 근데 건데 왜 제가 13번째 게스트죠? 그러니까 섭외는 가장 먼저 드렸는데 뭔가 이 여름과 또 도시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때쯤 오시면 참 좋겠다는 시기상?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때는 겨울이었을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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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저도 진짜 요리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저도 요리 집에서 해먹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는데 진짜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떡볶이 해먹어 보시고 감바스 해먹어 보셨잖아요. 네. 저도 대패 삼겹 제육볶음. 맛있겠다. 맛있었어요. 역시 백종원 씨가 진짜 짱입니다. 요리도 하고 다 이제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보기 전에 간략한 프로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주.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곁에 두게 된다. 학창 시절에도 음악을 들으며 지내던 사이 곡을 쓰게 되었고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입학,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된다. 시간이 흘러 2017년 4월 싱글 아웃핏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된다. 싱글 플래시, 야간 비행 발매 이후 EP 썬데이 서울 EP1을 발매,
시티팝 뉴트로 열풍이 시작되던 해에 불을 밝힌 앨범이 된다. 이후 여러 싱글과 썬데이 서울, EP2, 3를 차례로 발매하였고 2020년 또 다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우주, 그녀를 만나본다. 네. 자, 네.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BGM이 네. 거의 전쟁 영웅. 그죠. 네,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뭐 밴드를 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사라든지 뭐 곡을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밴드 합주할 거 뭐 카피하기도 하고 뭐 밴드부에서 시작했다고 봐요, 저는. 밴드부에서. 네. 학교 밴드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곡을 쓰시고 또 노래하는 게 약간 꿈이었다고 해도 될까요? 그때는 노래하는 게 꿈이었고 곡을 쓰게 될지는 몰랐어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썼던 곡은 중학교 때 썼던 곡이 맞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진짜로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느 소녀들처럼.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밴드 생활이 또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나중에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곡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밴드를 하셨다고 했고 네. 또 이제 실용음악과 다니시면서도 밴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솔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 활동을 했을 때 좀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밴드를 다들 해보셨을 테니까 다들 네네. 이해하시겠지만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리더가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사실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뭔가 줏대 있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못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로로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산 씨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주 틀리지 않고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가 제일 문제라는 말에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느 정도 솔로로서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 밴드를 했으면 제가 좀 더 추진력이 있었을 텐데 그 제가 아무것도 지금보다 더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끌고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잘 하고 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곡을 쓰시게 됐고 입시라는 걸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입시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작곡에 대한 공부를 딥하게 하시게 된 걸까요? 그렇게 됐죠. 입시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곡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곡을 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곡을 쓰는 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재밌는 게 저는 화성학이었거든요. 좀 변태 같나요? 아니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전공으로 가는 것보다는 작곡 전공으로 가야겠군 이렇게 뭐 전통화성학도 그때는 계속 시험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예, 그렇죠. 어떤 점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저는 약간 되게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음악을 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약간 너 날라리 아니야? 약간 이렇게 쳐다볼 그쵸,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런 시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문제집 같은 거를 이제 펴놓고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야자할 때 뭐. 그럴 그치. 때 네. 그러면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펴놓고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고서 화성학을 풀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입학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어디 있었던 거야? 약간 싶을 정도로 진짜 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갖고 저희 아빠나 부모님께서는 네. 약간 예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앞구르기하고 막 갑자기 길거리에서. 뒷구르기하고 막 그러는 줄 아세요. 네네네네. 긴 열전 스타일로. 그렇죠. 얘들 막 머리도 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제였다. 맞는 예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에 싱글을 처음 내시게 되는데 이 싱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이 20살부터 싱글을 내기 전 26살 정도까지의 우주님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20살, 26살 때까지 되게 다크했고 지금 저를 보면 좀 약간 좀 쾌활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네. 그때 저는 말도 진짜 없고 되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탈피해보고자 뭐 싱글을 내보자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약간 좀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좀 둥그러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게 2017년에 이제 27살에 네. 앨범을 처음 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앨범을 내기로 마음을 먹게 된 어떤 생각이나 계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앨범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는 26살 때는 이제 한참 이제 마음을 먹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고 네네. 24, 5 이때가 제 인생에서 되게 우울했던 시기예요. 사실은 이제 내가 음악을 그만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음악을 그만하면 내가 나중에 뭐 내 애한테 뭐 나의 자식한테 혹은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직장 동료한테 명씨 무슨 일 하셨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음악 했었어요 라고 하면은 들려줄 수 있는 제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아웃풋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음악 했었어 이렇게 들려줄 수 있을 만한 이제 내 앨범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록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앨범을 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랑도 받고. 그 전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을까요? 음악적으로? 글쎄요. 아무 활동도 안 했던 듯. 그랬던 듯? 아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네.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가봤었고 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긴 했어요. 뭐 유튜브에 이제 커버 영상 같은 거를 올리는 팀 같은 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 개인적인 작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내가 어디서 음악을 계속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어도 약간 좀 현타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서 앨범을 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렇게 곡을 조금씩 내시고 나서 이제 EP로 처음 묶어서 나오게 된 게 썬데이 서울 에피소드 1.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썬데이 서울이라는 네이밍하고 우준유의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3개의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전체 에피소드들을 통틀어서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에피소드는 없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에피소드 1이 맨 처음에 시작 단계였어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공을 들였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던 앨범이라 그나마 조금 더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 3가지 에피소드마다 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만드셨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뭐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만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만약에 싱글 같은 경우는 이제 곡 주제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가 맨 처음에 아이템을 생각하고 썼으면 그 아이템대로 뭐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그냥 통틀어서 나는 이런 뭔가 아우라를 가진 사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제 2017년에 첫 싱글을 내시고 나서 3년 정도가 꼭 흘렀고 그래서 그동안의 활동을 좀 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더 열심히 생각을 해볼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모든 뮤지션 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앨범은 이제 내가 내고 나서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여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발매일 전까지 계속 수정하고 아시죠?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내 손을 다 떠난 앨범들이지만 그게 그냥 후회가 조금 남죠. 계속 더 열심히 해볼 걸, 고민해볼 걸. 산 씨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가요? 네,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통사에서 언제까지 넘겨달라 그런 게 있지만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마지막까지 가서 수정을 하고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게 뮤지션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저만 그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건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내 손을 떠나면 이미 발매는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전까지 맞아요. 같은 유통사에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상 편지라도 한번 영상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저랑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같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그에게 영상 편지를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영상 편지 한번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한 같은 거를 잘 못 지키는데도 열심히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못 보겠는데요. 네. 항상 저에게 좋은 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좋은 조언을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발매할 때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항상 다짐해서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네. 앞으로는 진짜 성실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현수님에게 따로 편집해서 이거는 네, 드려야겠다. 네, 드려야겠네. 네, 그 전까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좀 아무래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계획했던 게 다들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년도 초에 2월 중순에 제 세 번째 EP 앨범이 나오고 그 뒤로 사실 잠정적으로 정규 앨범을 준비하겠다. 원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EP 앨범이 나온 직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공연 같은 컨텐츠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취소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2월달 초반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는 왜냐면 서울시에서 행동 지침이 안 내려왔을 때여가지고 네, 이제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였을 거예요. 2월 14일. 근데 그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진짜 그 마스크 낀 그 관객분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겠고 그렇죠. 그날 진짜 공연했을 때 제일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좀 죄송한 마음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약간 좀 기합이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에게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살짝 건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규 앨범. 네네.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주로 어떤 얘기를 좀 다루게 될까요? 오늘 약간 주제에도 이제 여름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항상 저는 도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도시에 관한 얘기를 이번에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나는 좀 어리숙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가다듬고 세련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던 중이었는데 좀 엎어지는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요즘 이제 마스크 끼고 다녀야 하고 그다음에 항상 뉴스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노래 안 찾아 듣고 맨날 이제 뉴스 보고 있으니까 텀블벅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그거가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많이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번 2020년도라고 하는 게 진짜 네. 코로나의 시대잖아요. 약간 삭제된 해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해. 잃어버린. 그래서 약간 정규에서 담고 싶은 내용이 조금 생각하기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 약간 인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더 월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We are the world.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인터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서 네. 팬분들에게 네.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남은 반년 정도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2020년도 상반기는 진짜 어수선했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게을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업이라고 하면 하고는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상반기에는 사실 나갈 수 없으니까 집 그쵸. 밖에 그러니까 경험할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스스로 약간 잠깐 쉴까 약간 그죠. 그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이제 이 하반기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내 생각보다 진짜 경험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진짜 많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많이 찾고 싶다. 내 내면에 있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좋은 얘기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쉬고 돌아와서 이제 음악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